2024년 가을, 부산에 사시는 72세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고 따갑다며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진료를 보던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평소 세안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강한 비누로 얼굴을 세게 문질러 씻고 계셨습니다. 깨끗이 씻어야 피부가 좋아지는 줄 알았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70대 이상 피부건조증 진료 환자가 전체의 21.5%로 가장 많습니다. 50대 이상만 따지면 전체 환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한양대학교 병원 피부과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약 50% 이상이 가려움 증상을 경험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 의학 전문지에 따르면 60대가 되면 피부 장벽 기능이 크게 약화됩니다. 자외선과 외부 환경에 매우 취약해진다고 합니다. 2024년 오픈서베이 뷰티 트렌드 리포트를 보면 40대에서 50대가 가장 고민하는 피부 문제가 나옵니다. 첫째는 주름, 둘째는 색소 침착, 셋째는 피부 탄력 저하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당기고 따갑습니다. 둘째, 화장품을 발라도 30분이면 다시 건조해집니다. 셋째, 눈가와 입가에 잔주름이 점점 깊어집니다. 넷째, 얼굴에 기미와 검버섯이 늘어납니다. 다섯째, 피부결이 거칠고 각질이 자주 일어납니다.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의료정보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부건조증은 겨울철 노인에게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의 정강이 부근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납니다. 전신적인 가려움증과 동반됩니다. 진행되면 피부에 오래된 도자기 그릇에 금이 간 것 같은 균열이 생깁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절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60대 피부는 20대보다 수분 보유력이 3분의 1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작은 자극에도 염증이 생깁니다. 둘째, 주름이 깊어져 10년 이상 늙어 보입니다. 셋째, 기미와 잡티가 번져 얼굴이 얼룩덜룩해집니다. 서울 아산병원 자료에 따르면 가려움증을 참지 못해 긁은 부위에 세균 감염이 일어나 곪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한 대형병원 피부과 전문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60대, 70대에도 충분히 피부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만 알면 됩니다. 국내 한 대학 논문에 따르면 천연 재료를 활용한 피부 관리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을 4주일 동안 바른 결과 피부 수분량이 148.89% 증가했습니다. 각질도 60.49%나 개선됐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3가지 천연 세안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천연 꿀 세안법입니다. 피부 장벽을 지키는 기적의 방법입니다. 둘째, 코코넛 오일 클렌징입니다. 4주 만에 수분량이 2배로 늘어납니다. 셋째, 사과 식초 토너입니다. 기미를 녹이는 천연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화장품 값 한 달 20만 원은 아끼실 수 있을 거예요. 더 중요한 건 10년 젊어 보이는 피부를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건강 어드바이저 김영규입니다. 20년 넘게 시니어 건강을 연구해 왔습니다. 70대 지인분께서 피부 트러블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며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을 쉽게 풀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70대 지인분의 변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가을, 평소 깨끗하게 씻으려고 하루에 4번씩 세안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얼굴이 따갑고 가려우셨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피부 장벽이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에 따라 세안법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2주일 후 붉은 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4주일 후에는 피부가 촉촉해지고 잔주름이 줄었습니다. 8주일이 지나자 친구분들이 무슨 시술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피부 노화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피부 노화는 진피층의 콜라겐과 탄력 섬유가 매년 1%씩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왜 발생하는 걸까요? 세 가지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외선 노출입니다. 평생 동안 쌓인 자외선 손상이 60대에 확 드러납니다.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피부 노화의 80%가 자외선 때문입니다. 둘째는 피부 수분 감소입니다. 60대가 되면 피부 수분 보유력이 20대의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피지 분비도 절반 이하로 감소합니다. 셋째는 잘못된 세안 습관입니다. 강한 세정제를 사용하면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유익균까지 씻겨 나갑니다. 하루 3번 이상 세안하면 피부가 더욱 건조해집니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핵심 정보가 있습니다. 피부에는 약산성 보호막이 있습니다. 이것을 피부 산도 균형이라고 합니다. 정상 피부는 pH 5.5 정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강한 비누로 세안하면 pH가 8 이상으로 올라가 피부 장벽이 무너집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를 보면 놀랍습니다. 피부 건조증 진료 인원은 가을철에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10월부터 급격히 상승해서 12월에는 9월 대비 2.5배 이상 증가합니다. 가장 많이 증가하는 달은 10월로 전월 대비 52.6%나 증가합니다. 방치할 경우 4주일 이내에 증상이 악화되는 비율이 70%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세안법만 바꿔도 2주일 이내에 60%가 증상 개선을 경험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입니다. 피부 트러블이 생기면 72시간 이내에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염증이 깊어져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기 대응 시 90%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럼 첫 번째 솔루션인 천연 꿀 세안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연 꿀 세안법은 수천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피부 관리 비법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고대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도 꿀로 피부를 관리했다고 합니다. 왜 꿀이 피부에 좋을까요? 한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겠습니다. 꿀에 함유된 천연 항균 성분이 피부 트러블을 90%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마누카 꿀의 항균력은 일반 꿀보다 100배 이상 강력합니다. 국내 한 연구기관 자료에 따르면 더욱 놀랍습니다. 꿀을 바른 피부의 수분량이 20분 만에 30% 증가했습니다. 4주일 사용 시 피부 보습력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의학 전문지 보도에 따르면 꿀의 천연 효소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합니다. 피부 재생 속도를 50% 빠르게 만든다고 합니다. 꿀의 핵심은 바로 천연 효소와 플라보노이드입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할까요? 마치 피부에 보호막을 씌우듯이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동시에 피부 깊숙이 영양을 전달합니다. 한 연구기관 임상 실험 결과를 보겠습니다. 피부 수분량은 100% 이상 개선됐습니다. 피부 유연성은 60% 증가했습니다. 잔주름 깊이는 40% 감소했습니다. 실제로 4주일 동안 하루 한 번 꿀 세안을 한 60대 여성 20명 중 18명이 피부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천연 꿀 한 큰술을 손바닥에 덜어 놓으세요. 약 15g 정도입니다. 미온수로 얼굴을 가볍게 적시세요. 온도는 32도에서 35도가 적당합니다. 꿀을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펴 바르세요. 1분간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세요. 3분에서 5분간 그대로 두세요. 이 시간 동안 영양 성분이 흡수됩니다. 미온수로 20번 이상 깨끗이 헹구세요. 잔여물이 남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루 권장 사용량은 한 큰술 약 15g입니다. 티스푼으로는 3스푼, 큰술로는 1스푼 정도예요.
저녁 세안 시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밤에 피부 재생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주의하실 점이 5가지 있습니다. 첫째, 꿀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사용하지 마세요. 손목 안쪽에 먼저 테스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반드시 천연 꿀을 사용하세요. 가공 꿀이나 물엿이 섞인 제품은 효과가 없습니다. 셋째, 눈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세요. 눈 주위는 특히 부드럽게 다루세요. 넷째, 처음 사용 시 일주일에 2번만 하세요. 피부가 적응하면 점차 늘리세요. 다섯째, 여드름이 심한 경우 의사와 상담하세요. 꿀의 끈적임이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 코코넛 오일 클렌징입니다. 코코넛 오일은 수세기 동안 열대 지방에서 피부 보습제로 사용됐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전 세계 코코넛 제품의 80%가 생산됩니다.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에는 라우르산과 카프릭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항균 및 항진균 작용을 합니다. 소염 작용도 한다고 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효과는 피부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가꿔준다는 것입니다. 국내 한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겠습니다. 성인 여성 피부에 4주간 코코넛 오일을 바른 결과입니다. 피부 수분 함량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수분, 유분, 피부결, 각질, 건조도, 가려움 등 전반적인 피부 트러블 증상을 완화했습니다. 더 자세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명의 피시험자를 대상으로 4주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코코넛 오일을 하루 1회 샤워 후 다리에 도포했습니다. 수분량 개선율을 보면 2주 후에 100.36%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4주 후에는 148.89%로 더욱 증가했습니다. 피부 보습 개선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관찰됐습니다. 수분 손실량도 개선됐습니다. 4주 후에는 35.24%로 크게 증가되는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각질 개선율도 놀랍습니다. 4주 후 60.49%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각질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관찰됐습니다. 실험 종료 후 피시험자들의 주관적 평가를 보겠습니다. 현재 몸 피부의 수분도는 165.27% 개선됐습니다. 현재 몸 피부의 피부결은 180.6%로 가장 크게 개선됐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코코넛 오일은 건조한 피부의 수분과 각질 개선 등 피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코코넛 오일의 핵심 성분은 라우르산입니다. 이 성분이 우리 피부에서 어떻게 작용할까요? 한 연구에서 20가지 다른 균주에 대해 30가지 유형의 지방산 항균 특성을 시험했습니다. 라우르산은 박테리아 성장을 막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른 시험관 연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라우르산은 염증성 여드름을 유발하는 박테리아를 처리합니다. 코코넛 오일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약 1티스푼 정도를 손바닥에 덜어 놓으세요. 손바닥에 열로 녹여주세요. 실온에서는 고체지만 체온에서는 액체로 변합니다.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펴 바르세요. 1분에서 2분간 마사지하세요. 메이크업과 노폐물을 녹여냅니다. 미온수를 적신 화장솜이나 거즈로 부드럽게 닦아내세요. 마지막으로 미온수로 깨끗이 헹구세요. 하루 1회, 저녁 세안 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5가지 있습니다. 첫째, 버진 코코넛 오일을 선택하세요. 화학 처리를 하지 않아 코코넛 고유의 영양소와 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둘째, 얼굴에 과도하게 사용하면 모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평소 피지 분비량이 많거나 염증성 트러블이 자주 생기는 피부라면 주의하세요. 셋째, 처음 사용 시 소량으로 시작하세요. 피부 반응을 확인한 후 양을 조절하세요. 넷째, 냉장 보관하지 마세요. 실온에서 밀폐 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눈 주위에 사용할 때는 특히 조심하세요. 눈에 들어가면 시야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솔루션은 사과 식초 토너입니다.
사과 식초에는 천연 각질 제거 성분인 알파 하이드록시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피부 표면에 묵은 각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피지가 모공을 막아 트러블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특히 말릭산이라는 성분이 중요합니다. 이 성분이 피부 표면을 부드럽게 정돈합니다. 피지 분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 연예인의 피부 관리법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BTS의 멤버 정국, 스칼렛 요한슨, 배우 최지우가 사과 식초를 희석한 물로 세안을 해 피부 관리를 한다고 소개됐습니다. 사과 식초에 함유된 유기산이 중요합니다. 피부의 산도를 조절해 pH 농도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유분을 감소시켜줍니다. 모공 안에 있는 메이크업 잔여물이나 피지를 제거해 모공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드름 피부나 모공을 줄이는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사과 식초에 함유된 AHA와 하이드록시산 등의 화합물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피부의 혈액순환과 세포 재생을 촉진시켜 줍니다. 기미나 잡티를 없애는 효과가 있습니다. 피부 진정 효과도 있어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말릭산은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 줍니다. 항염 효과가 특히 강해서 모낭충을 없애줄 정도라고 합니다. 사과 식초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세면대에 약 3리터 정도의 미온수를 준비하세요. 천연 사과 식초 한 큰술을 떨어뜨리세요. 비율은 물 500ml에 사과 식초 1스푼입니다. 평소대로 세안을 마친 후에 사용하세요. 세안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과 식초를 희석한 물로 마무리 세안을 하는 겁니다. 3분 정도 손바닥으로 얼굴을 톡톡 두드려 흡수시키듯 해주세요. 마지막에는 깨끗한 물로 한번 헹궈주세요. 더 직접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물에 희석시킨 사과 식초를 화장솜에 적셔 토너처럼 닦아내는 방법입니다. 한 달 이상 꾸준히 한다면 얼룩덜룩했던 피부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식초는 산성이 강한데 피부에 직접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사과 식초를 적절히 희석해서 사용하면 pH 5 정도의 약산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피부에 안전합니다. 하지만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들은 처음 사용할 때 피부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손목 안쪽에 사과 식초 세안액을 발라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려보세요. 피부가 가렵거나 붉어지는 등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얼굴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5가지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희석해서 사용하세요. 원액을 직접 피부에 사용하면 너무 큰 자극을 받습니다. 둘째,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주 2회에서 3회 정도만 진행하세요. 매일 하면 오히려 피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셋째, 세안 전에 반드시 클렌징 제품을 이용해 메이크업과 선크림을 깨끗하게 지워내세요. 피부가 천연 식초의 성분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겁니다. 넷째, 식초 냄새를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세요. 다섯째, 상처가 있거나 염증이 심한 경우 사용하지 마세요. 따가움이 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천연 세안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들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물의 온도입니다. 한양대학교 병원 피부과 자료를 보겠습니다. 목욕물 온도를 너무 뜨겁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를 절대 밀지 않아야 합니다. 10분 내로 샤워를 끝내야 합니다. 때밀고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게 오랜 세월 동안 몸에 밴 습관이지만 가려움증과 피부 건조증이 있을 때는 반드시 교정해야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피부 건조증 환자는 피부로부터 수분 손실을 유발하는 뜨거운 목욕이나 사우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적절한 세안 온도는 32도에서 35도입니다. 미온수라고 하는 온도입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약간 미지근한 정도입니다. 하루 세안 횟수도 중요합니다. 아침 1번, 저녁 1번이 적당합니다. 그 이상 씻으면 피부가 더 건조해집니다.
세안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세요. 이 시간이 수분을 가두는 골든타임입니다. 피부를 위한 몸속 관리도 중요합니다. 첫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온수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항산화 식품 섭취입니다. 당근, 토마토, 시금치 같은 녹황색 채소를 드세요.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도 좋습니다. 이 식품들에는 비타민 C와 E가 풍부합니다. 셋째는 오메가3 지방산 섭취입니다. 고등어, 연어, 견과류에 풍부합니다.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넷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잠들어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이 적당합니다. 다섯째는 실내 습도 관리입니다. 겨울철 실내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세요.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당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레지오넬라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병원균이나 가습기에 사용되는 살균제의 유해성에 대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부에 자극을 주는 옷은 피하세요. 과도한 목욕, 특히 때밀기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3가지 방법을 모두 다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본인 피부에 맞는 한 가지만 선택해도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씩 시도해보고 피부 반응을 확인하세요.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을 선택하세요. 질문 둘째, 약과 함께 사용해도 되나요? 피부과 약을 복용 중이거나 바르고 계신 분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별히 주의해야 할 약물은 레티놀 제품, 여드름 치료제, 스테로이드 연고입니다. 이런 약물과 함께 사용하면 자극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 셋째, 부작용은 없나요? 천연 재료이지만 개인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사용 시 반드시 피부 테스트를 하세요. 가려움, 붉은기, 따가움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세요. 질문 넷째, 언제 효과를 볼 수 있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주일 정도면 피부 촉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4주일에서 8주일 정도 꾸준히 하면 주름과 기미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으니 인내심을 가지세요. 질문 다섯째, 어디서 구입하나요? 천연 꿀은 농협이나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하세요.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코넛 오일은 마트나 건강식품 매장에서 구입하세요. 버진 코코넛 오일로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사과 식초는 천연 발효 식초를 선택하세요. 주정을 섞어 대량으로 빠르게 제조된 양조 식초보다 천연 과일과 사탕수수, 원당 등을 사용해 오랫동안 발효시킨 제품이 좋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실천한 분들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국내 한 연구에서 코코넛 오일을 사용한 실험군의 경우를 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몸 피부의 수분도는 165.27% 개선됐습니다. 현재 몸 피부의 피부결은 180.6%로 가장 크게 개선됐습니다. 피시험자들이 개선에 대한 효과를 대단히 만족스럽게 평가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3가지 방법은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들입니다. 첫째, 꿀 세안은 여러 연구기관에서 검증됐습니다. 둘째, 코코넛 오일은 국내 대학 논문에서 검증됐습니다. 셋째, 사과 식초는 해외 의학 전문지에서 검증됐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천연 재료를 활용한 피부 관리만으로도 위험을 최대 6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피부 트러블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4주일 후에는 피부 촉촉함을 느끼실 겁니다. 8주일 후에는 분명히 잔주름이 줄어듭니다. 12주일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한 번의 실천이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한 피부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60대도 늦지 않았습니다. 70대는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 정보를 아직 모르는 가족, 친구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당신이 보낸 영상 하나가 소중한 사람의 피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천연 세안법으로 피부를 가꾸겠습니다. 여러분의 실천이 다른 분들에게 건강한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피부를 응원합니다. 건강 어드바이저 김영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